최종 정리를 하실 때는 조금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일단 6회 동안에, 어쨌든 간에, 제가 페이지를 보니까 한 65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650페이지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욕심상, 좀 빠져있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하려고 하면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제 한글 쓰는 것도 제대로 못하네. 뭐 이거 파워포인트 자료는 그냥 제가 나중에 쓸 일이 있어가지고 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프린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그래서 그 1편하고 일단 2편 내용까지 할 계획이에요. 제가 중요한 내용을 일단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교재 뭐 굳이 교재는 안 사셔도 되고 나중에 개정판 사시면 될 것 같고, 개정판 나오셔도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책들이 나올 테니까 책은요 뭐 대세도 중요하지만 꼭 대세를 따르실 필요 없고요. 본인한테 맞는 책을 고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근데 제가 저도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김병준 교수님 교과서를. 왜냐하면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다고 장담을 했기 때문에 정말 각 주까지 꼼꼼하게 읽었는데 뭐 그냥 기본서로 하기에 크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특성에 이제 교과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너무 교과서 같은 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편의 내용을 보시면, 1편은 일단 대단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1편의 내용이 크게 지방자치의 의의와 형태, 이건 뭐 모든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 지금 1편의 2장의 정리가 참 잘 돼 있거든요. 특히 지방자치와 민주성, 효율성, 그 다음에 이거 발전 방향은 그 전체 지방자치와 지방행정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틀 잡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 일단 의의와 개념, 목적 이런 거 보시면 6페이지. 자, 이건 뭐 시험에 별로 큰 도움은 되지 않죠. 도움은 되지 않지만 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지방자치 개념 보시면 뭐 학자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를 하지만, 자, 김병준 교수님 교재는요, 본인이 예전에 쓰셨던 교과서의 내용보다 유럽 지방자치 헌장상의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요, 프린트. 지방정부가 주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사무의 상당 부분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 책임 아래 처리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치권능, 자치권 행사의 주체가 주민 혹은 주민의 자유의지에 의해 성립된 자치정부. 자,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현상이다.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자, 우리나라처럼 단체 자치의 특성을 가지는 국가에서는 더더구나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국가 체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자치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고. 자, 이달공 교수님 외에 공저의 그 지방자치론 정의도 유사합니다. 자, 지방자치의 목적은요, 이건 답안지에 쓰실 거랑은 좀 관계없이, 지방행정이나 행정학을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목적과 이유를 보시면요, 본질적인 기능과 가치를 중심으로 보실 때 지방자치의 목적은요, 자,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행정도 마찬가지잖아요. 행정. 우리가 행정의 가치와 이념 얘기를 할 때 그 목적, 본질적인 가치를 뭐라고 하냐면 민주성이라고 하고요. 수단적인 가치를 여러 가지 들지만 효율성 얘기를 하죠. 지방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자, 민주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 간 경쟁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효율성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질적인 가치인
민주성이죠. 국민을 국내에 의한 국민을 위한인데 지방 차원에서 그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게끔 한다라는 차원에서 민주성을 추구하는 거고요. 자, 민주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해야 되죠. 자, 근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제 7페이지 얘기인데요. 7페이지. 자, 그러나 본질은 우리가 규범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실 모든 뭐 행정학도 마찬가지고 지방행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해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온 과정을 보시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영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교과서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정치 경제학적인 접근으로 공공선택론 이런 거 전부 다 정치 경제학적인 접근이죠. 행정학을 연구를 할 때 정치 경제학적인 시각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실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정치 경제적인 이유인 거죠.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방의회 구성을 통해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이를 통해서 장기 집권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방자치를 처음 실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참여정부 때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 행정수도 이전 이런 거 추진한 이유가 뭐예요? 뭐 규범적인 이유는 민주성, 국가균형 발전, 뭐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결국은 전부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이었죠. 자, 미국과 영국도 마찬가지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그 지방행정과 관련해서도요,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구역 개편, 그 다음에 계층제, 개편 논의 등등 이런 내용들 전부 다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되는지를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7페이지에 그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 보시면요. 자, 뭐 지방자치 구성 요소가 자치구역, 주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 그 다음에 자치권이다. 뭐 이 요소가 4가지가 있다. 뭐 여러분 객관식 시험 준비하시는 게 아니니까 이 4가지를 외우는 게 중요하신 게 아니라 이 4가지와 관련된 최근에 중요한 쟁점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치구역이라고 하면 지방정부의 활동 또는 자치권이 미치는 일정한 지리적 영역을 의미하는데요. 최근에 이 자치구역과 관련된 쟁점들이 대단히 많죠. 그래서 자치구역과 관련된 최근의 쟁점을 보시면, 자, 크게 보시면 이 구역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구역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자, 첫 번째는요. 이게 우리가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이제 구역 개편 논의를 계속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자치구역 중복으로 인해서 지방 정부 간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자치구역 중복으로 인한 지방 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통합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 어떻게 해요? 둘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갈등의 소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통합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치구역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상호 배타적으로 기능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요. 사람들의 이제 생활 구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자치단체 간의 협력 필요성이 넓어지죠. 그래서 뭐 요새 많이 하는 얘기가 광역 행정의 필요성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그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에서처럼 중복 가능성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 얘가 나오죠. 이제 도로 건설 혹은 이제 환경 문제 같은 경우. 뭐 도로 건설은 주로 어떤가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서울에서 시작해서 저기 뭐 광주, 뭐 부산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건설을 하게 되면 그 한 개의 자치구역을 초월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발생을 해요. 비용 부담 문제라든가, 근데 수익 배분 문제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수 관련된 문제들, 상하수도 관련된 문제들 여러 가지 이런 광역행정 같은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치단체 간에 협력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뭐 행정학에서도 시험 문제 났지만 그 할거주의 문제, 칸막이 행정 문제가 자치단체 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정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유발된다. 그래서 지금 환경오염 등 외부 효과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 유발. 이 이제 외부 효과가 대단히 중요하죠. 지방정부에서도 외부 효과가 대단히 중요한데, 뭐 부정적 외부 효과 이런 거겠죠. 자, 예를 들어서 북한강 저기 어디요? 북한강이 양평쯤 양평 자주 놀러 가시죠? 수험생활 하시느라 못 가시나요? 저는 거의 매주 가요. 부모님이 양평에 사시거든요. 뭐 가출하셨어요. 나이든 딸들이랑 살기 싫다고 가출하셨는데 양평 가면 상하수 양평 북한강이 있잖아요. 북한강이 흘러 서울에 있는 한강으로 흘러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상하수도 수질 보호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서 쓰레기 오염물질 투척하면 서울 사람들이 식수로 쓰는 한강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제 공장 짓는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무슨 러브호텔 짓고 공장 짓고 그다음에 축산 뭐 하고 등등 하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오염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개발 사업을 경기도에서 오염 물질을 경기도에서 상류에서 배출을 하면 그 피해는 누가 받는 거예요? 하류에서 받게 되죠. 자, 근데 외부 효과라는 게 뭐예요? 주체가 예를 들어 하나의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은 효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두 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문제들. 자, 그래서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이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결국 자치구역의 중복으로 인한 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자꾸 구역을 통폐합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쉽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효과성을 고려한 자치구역의 규모 설정.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김명준 교수님 책에서도 이 규모 경제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달공 교수님 책 보시면, 규모 경제 이론을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세요. 이 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규모 경제 이론이 대단히 중요한 게, 이 지금 구역 개편과 관련된 쟁점 때문에 그래요. 자, 자치구역이 넓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냐면요. 자치 역량이 확대되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겠어요, 이거? 우리가 구역 통폐합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규모 경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서울시는 일단 규모도 크고요. 그 다음에 단지 규모만 큰 게 아니라 뭐가 커요? 자치 역량이 크죠. 그 다음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으로 보게 되면 수도권은 단지 서울시보다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서울을 수도권 규모로 수도권 전체를 서울시로 통합시켜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정 규모도 커지고, 그죠? 자치 역량도 그만큼 커지겠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훨씬 더 많은 자치 역량을, 권한 이양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강릉시랑 원주시를 통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강릉시에 부여했던 권한보다 더 큰 권한을 통합 강릉 원주시에 부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일종의 규모 경제의 효과를 노려서 자치구역이 넓어지면 자치 역량이 커지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효율성 논리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반발하는 논리는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 자치 및 참여가 저하될 수 있다라고 반대를 하죠. 민주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구역 개편과 관련된 그 논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죠. 계층 개편과 관련해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 뭐 주민은 그렇게 뭐 쟁점이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닌데. 자, 자치구역 안에 주소를 둔 내 외국인을 포함하고요. 뭐 사람뿐